최고의 방송 기자. 정말 역대급 대형 방송 기자. YTN 지부의 나연수 조합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박수. 먼저. 나연수 조합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기 보면 돼요. 네네네. 아니 자기소개를 출마의 변처럼 좀. 하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언론 노조에서 왜 이 또라이브를 만들었겠습니까? 15,000 언론 노동인들의 선봉에 계신 이호찬 위원장께서 왜 여기 앉아서 이게 명찰 차고 왜 보시겠어요? 그렇겠습니까? 네네. 아무도 노보를 안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 아무도. 자, 영상의 시대 방송기자 어허. 대표로 나온 나연수 YTN 공정방송 추진위원장입니다. 이야.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방송도 참 처음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그 청 코너 소개드렸으니까 홈 코너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고의 신문 기자, 최고의 신문 기자, 대형 신문 기자, 경향신문 지부의 유경선 조합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자기소개를 너무 선배가 멋지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근데 방송은 사실 이제 언제 어느 타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텍스트고 텍스트가 콘텐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기대보다 너무 나를 세우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금 방송을. 자제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양쪽에는 저희 방송 기자 출신 네. 이호찬 위원장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쪽에는 저 신문 기자 출신 조성은 수석부 위원장이 모셔서 네. 혹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좀 서포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서포트. 근데 서포트가 필요 없을 거. 나가세요. 불꽃 튀는데. 두 분 필요 없을 거. 지금 나가요? 가겠다는 거 지금 잡아놓고 있어. 집에 가겠다는 걸 지금 수석님을 붙잡아놨는데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 기자, 신문 기자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있고 하시는 일도 조금 이제 같은 기자지만 조금 다르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 서로 이제 출입하셨거나 이제 해왔던 일들도 조금씩 다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나연수 조합원께 나연수 네. 기자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기자가 보는 신문 기자 네.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방송 기자와 신문 기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니? 딱 하나만 꼽는다면 첫 번째 질문. 가장 큰 차이요? 가장 큰 차이. 몰라서 정신을. 아니 저는 아는데 혹시 시청자 조합원들 모르시고. 그렇죠. 이 활자화된 텍스트로 텍스트로? 기사를 전달하는 가장 다른. 활자화된 걸로 전달한다면 신문 기자들은 네. 방송 기자들은 이제 영상화된 영상, 그래서 오디오와 비디오로 기사를 전달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 네, 가장 큰 좀 차이. 평이하게 답을 이 밖에 달리 어떤 알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신문 기자 대비 네. 방송 기자가 뛰어난 점, 더 잘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만 꼽아보자면. 임기응변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응변. 네, 어제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왜 그렇죠?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내용을 방송이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24시간 뉴스 채널이고 네네.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가 저희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네네. 뭔가 뭐 그 내용을 가다듬고 정리하고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게 두뇌 회전을 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군더더기를 뺀 내용들을 빨리 전해드리는 게 이제 훈련이 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은 사실은 조금 편안한 상황에서 사실 막 상황 변화가 많지는 않으니까 언론노조 라이브 왜곡이죠?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데 방송 기자들은 현장에서 막 뭐가 바뀌고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임기응변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거 맞죠? 네네,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 전혀 왜곡 저희 없고. 시청자들이 맥락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지금 무려 22분의 시청자가 23분, 4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좀 큰 다음에 좀 모셨어야 됐는데. 지금 28분까지 갔습니다. 네. 28분. 28분 좋습니다. 40명 넘기는 게 목표였는데. 30명도 못 넣고 있어요. 자, 이게 또 클립으로 나가면 또 많이 조회수가 오십니다. 빵빵 터지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무상 이거는 이제 그 하시는 일이었다면 이제 뭐 워라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직무상 방송 기자가 신문 기자보다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뭐 워라벨이 좋다든지 뭐 제가 이거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16년 동안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 근데 근데 못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신문기자 할 걸 방송 기자 그랬네. 직무가 좋은 거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설이나 추석 연휴 때 네네. 이제 나는 일하느라 집에 못 간다. 그쵸 그쵸. TV에 나오니까. 아 네.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확증이 된다. 어른들이 또 일하고 이번에 있는- 야 연순이 이번에도 안 오냐? 그런데 TV에 딱 일하고 리포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면 안 올만하구나. 그게 아니면 그러면 뭐 크게 좋진 않네요. 크게 좋진 않은데. 부모님들이 좋아하신다는 거. 부모님들이 TV에 엄마 아빠 뭐 어른들이 좋아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신문 기자 직무 관련해서 평소에 좀 부러웠던 게 요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경선 기자님한테도 네네네. 여쭤봤어요. 그 저는 항상 그게 부러웠거든요. 어떤 게? 신문에 일요일자가 없다는 거. 아.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는 24시간 뉴스가 쉬질 않으니까 예. 그 하루 기사를 안 써도 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게 항상 부러웠는데 또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요. 또 네. 포털이나 이런 실시간 예. 선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기 그런 문제가 때문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흐려진다는 얘기가 또 있지만 뒤에서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기자가 보는 신문 기자는 질문 드렸고 신문 기자가 보는 방송 기자 가장 큰 차이는 또 평이하게 답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이다. 이게 어쨌든 그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좀 축약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요즘 또 쇼츠가 좀 더 각광을 받고 이런 예. 상황인 만큼 이게 콘텐츠를 이렇게 구구절절 네네. 이렇게 늘어 쓰는 것보다는 잘 축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역량이겠다. 좀 역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네. 방송 신문에도 혹시 그런 쇼츠나 뭔가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뭔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과를 내고 이런 게 조금 접목이 되고 있어요? 사실 텍스트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다양한 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카드 같지는 뉴스. 않고 카드 뉴스 뉴스 정도. 카드 뉴스는 너무 오래된 거 굳이 딱 생각해보면 그지 생각해보고 네. 생각해보면 서포트가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수긍을 잘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 지금 떠난 지 좀 됐어요. 네, 많이 됐어요. 노조일을 오래 하셔서. 네. 그래서 네. 텍스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제 영상에 많이 뛰어들고 있죠. 사실 오히려. 신문사에서도 왜냐하면 너무나 진짜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상의 시대이기 시대가 때문에 돼서. 저희도 이제 그런 뭐 틱톡에다가 또 이제 론칭했던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꽤나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좀 짧은 뉴스 요약 이런 네네. 걸로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바가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텍스트 중심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신문 기자가 이제 방송 기자는 임기응변이 우리가 낫다 그러셨고 신문 기자는 뭐가 낫습니까? 방송 기자보다. 신문 기자가 나은 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 종류의 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아닐까. 방송 기자는 고민을 좀 단순한 해봤습니다. 단순한 문장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문 기자는 저 자포자기 했습니다. 이제. 좋은 태도예요. 네. 네. 다양한 문장.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진짜 되게 문학적으로 쓰는 기사 형태도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있죠. 이런 스토리텔링 기사라고 네네네. 해서 이제 뭐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내러티브용으로. 뭐 이런 것들도 좀 요즘에는 많이 시도하는 기자들이 있는 것 같고. 뭐 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할 수 있고 좀 문학적 요소를 가미할 때 아무래도 다양성이 좀 많이 네네. 그래도 좀 좀 배가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다. 네. 단순하게 임기응변에만 집중하시는 아니요. 방송 기자에 임기응변이 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네. 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양성. 신문 기자도 임기응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감이 다가올 때. 마감이 다가올 때. 이거 진짜 맞습니다. 보통 마감이 왜 다가오면 그렇죠? 초인적인 4시에서 힘이 5시 정도의 기사를 보내서 어느 정도 그 수정을 하고 편집을 네. 해서 나가야 되는데 항상 큰일은 5시 반쯤 터져요. 맞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네. 들어오는군요. 정말 뭐 어디 주요 원로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진짜 어디 사건 사고가 크게 뭐 터지거나 북한이 네. 핵실험을 하거나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6시에 마감이 되는 신문은 지방에 내려가는 건데 지방 독자들도 지역 독자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면에는 기사를 넣어야겠죠. 예. 그래도 원고지 한 5, 6매 정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딱 한 10분 남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러면 좀 현실을 부정하는 네. 마음이 생기고 이게 그리고 말이 기사는 돼. 써서 보내줘. 네. 그러면 기사가 좀 엉망이라도 안에 부장이나 차장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자기들도 빨리 고쳐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맞습니다. 이게 임기응변이 진짜 필요해요. 네. 임기응변. 그런 면에서는 또 신문 기자도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마감 앞에서는 참. 네. 사실 그 시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신문 네. 기자들은. 네네. 그러니까 마감이 언제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이게 회사마다 그 판 번호가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판, 40판이라고 하거든요. 20판은 좀 빨리 그러니까 판을 내보내서 전국에 배포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상황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상관을 두고 40판이 나가요. 그럼 이제 그거는 그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좀 더 반영해서 네. 나갈 수 있는. 옛날엔 편이 좀 더 많았다고 해요. 아, 왜냐하면 그럼 신문 두 판? 부수가 아무래도 많았으니까 네. 네, 이제 많이 줄어서 지금 이제 2판 정도. 2판 정도. 네. 그게 이제 마감 시간인 거고. 네, 맞습니다. 판이라는 게 에디션을 뜻해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45판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근데 45번 찍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것도 맨날 그게- 그게 20판이랑 40판인지 그게 경쟁사가 원래 그렇게 시작했대요. 경쟁사가 우리 회사가 몇 판을 찍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근데 보통 3번일 거예요. 근데 요즘은 2번으로 줄는 추세긴 해요.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거군요. 20이든 40. 실질적으로 몇 번 판을 만드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공개가 안 돼 있는 거고. 아니요.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알려면 알 별로 수 중요하지도 않고 그 몇 번 아, 찍는지. 요새 들어서는 특히 인터넷에 다 기사를 쓰는 시대니까. 네. 좋습니다. 포털이 들어오고 나서는 포털에 뉴스를 송구하는 시대를 뭐 이미 두 기자님은 많이 경험하셨지만 그로부터 이를테면 인쇄 매체로만 나갈 때랑은 어떻게 제일 많이 달라진 건 뭐라고 얘기들을 합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어차피 포털 시대에 입사했기 때문에 네네네. 달라진 점이라고 시대가 많이 하면은 다른 아니요, 별로 안 달라요. 대한민국 언제 10분 때는 나왔는데? 어땠냐는 얘기. 대한민국은 못해요. 아우, 그때 한문 쓰느라고. 네네네. 아무튼 네. 이미 포털이 네이티브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네. 수원님 몇 년 있었는지 모르죠. 아, 상대적으로 되게 그렇게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그럼요. 크지 않아요. 네, 여러 번 지금. 공개가 막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여쭤보면 이제 방송 기자 직무의 이제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현장성, 그죠? 네. 현장에서 리포트도 많이 하시고 네. 팀워크, 네. 그죠? 뭐 그 취재 기자 외에도 영상 기자 또 이제 운전해 주시는 또 운전 전문 전담 인력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팀워크가 어떤 분들과 주로 이루어지는지 네.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 현장성은 뭐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임기응변이랑도 되게 연관이 연결되는 되고. 부분인데요. 네네네.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소방 브리핑이었는데 그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사고 현장에서 중계를 탄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계 스탠바이 하다가 이제 큐 사인 들어가서 나연수 기자 네 어디 나와 있습니다까지 했는데 마침 옆에 소방 브리핑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아하. 거예요. 아, 소방관이. 그렇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에 있는 내용은 이제 구문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옆에서 새로운 그러네.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 기자들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관을 비추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한 대 더 배치를 했더라면 소방관의 입으로 바로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전달이 되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그래도 저희는 생중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쪽 귀로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거의 전달하다시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장성 또는 현장성. 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팀워크는 저는 그러면 신문 기자분들은 현장에서 혼자 온전히 취재를 하시나요? 사실 거의 그렇죠. 사실 거의 그렇고. 사진 기자가 같이 나갈 때가 그 이제 사진부는 사진부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 판단을 하셔서 어느 현장을 나가고 이제 어느 현장을 나가지 않을 것인지를 이제 따로 결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사진부 그 이게 경향신문 사진 기자들을 보면 되게 반갑고 근데 이제 안 계시면은 내가 중요한 리포트를 하는구나가 결정되네요. 약간. 뭐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진짜 오늘 좀 되게 중요하구나,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들게 되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네. 일이 있고. 그러니까 방송 기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기자, 영상 기자. 이제 예전엔 카메라 기자라고 하는 영상 기자가 있고 영상 기자의 이제 보조 이런 오디오맨이라고 보통 오디오맨. 하는데 스텝 오디오맨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 운전해 주시는 형님 네. 이렇게 이제 취재 기자까지 4명이 늘 같이 4명. 다니거든요. 네. 이제 뭐 기획 취재나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그렇고 요새는 뭐 출입처에 나가 있으면 현장의 기자들은 그 출입처로 출근하고 이제 영상 취재 의뢰를 하면 이제 영상 취재팀이 따로 오고 뭐 오고. 이러긴 네. 하는데 이제 같이 다닐 때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간의 좀 호흡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영상 기자와의 호흡이 방송 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기사 한 줄보다 영상. 영상 한 컷이 사실 보여주는 훨씬 게. 더 큰 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상 기자들은 또 인력이 취재 기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또 하루에
한 건만 취재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 건 한꺼번에 또 취재하고 이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사실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 막 30분씩 인터뷰하고 막 이랬어요. 그 처음에 엄청 선배들한테 혼나고 막 빨리 아까 다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고.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좋은 멘트를 딸라고. 취재 기자 입장에서. 네, 취재 기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영상 기자 입장에서는 30분 인터뷰에서 뉴스 나가면 뭐 그러니까 싱크라고 하는데 그 인터뷰 하나 두 개 정도 쓰면 한 10초, 20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많은 공력을 들이는 것에 대한 이제 반감이 일을 있으시죠. 효율적으로 네.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네네. 처음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잘 못하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설득하고 토론하면서 아 이건 중요하니까 이것 좀 꼭 담아달라. 그 영상도 같이 논의해서 어떤 분을 좀 촬영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상 기자 먼저 아 이렇게 가자라고 의견을 주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영상을 보고 그거에 맞게 기사 쓰는 그런 노력도 근데 많이 하고. 신문은 사진과 글이 사실 별개의 작품에 네.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 같이 있다고 해도 사실 사진 기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사진을 찍고 팬 기자도 알아서 판단해서 기사를 쓰죠. 네. 보도 사진 자체가 하나의 이제 콘텐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더라도 사진 기자가 사진을 빨리 찍고 나 간다 하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취재팀이 차에 타잖아요. 네. 취재 차량에 탑승하면 오늘 취재할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해요. 회의하고. 운전하시는 저희 운장 형님이라고 네. 하시는 운장 형님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또 운장 형님들끼리 기다리시면서 이야기 하시거든요. 네. 타사 운장 형님들 들은 얘기를 저희한테 M은 오늘 이렇게 하는데 K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디오맨 운장 형님도 다 같은 취재팀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훨씬 더 유기적으로 네. 오늘 뭐 할 거니까 오늘 취재 기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정해지는 거고. 제 기사의 순서가 영상 기자가 찍은 한 커트 때문에 바뀌기도 해요. 이걸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해가면서. 그래서 어떤 이제 공통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들 취재할 때 보면 이제 운장님들이 K는 어디 간다는데 뭐 이거 끝나면 어디 가서 뭐 한다는 이런 이제 정보를 서로 이렇게 막 전해주시기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네 명의 호흡이 잘 안 맞으면 취재하고 리포트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인데 네네. 이제 이 호흡까지 안 맞아 버리면 되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크게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 기자들께 여쭤보자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이미 입사를 하셨지만 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 입사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전통적인 방식의 업무, 그죠? 그렇죠. 취재, 그다음에 뭐 글 써서 보도, 네. 기사 써서 보도 이거를 생각하셨다가 네. 입사하시고 나서 디지털 관련해서 일을 또 특별히 많이 하신 축에 또 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뉴스레터 때문에 그렇게 뉴스레터, 말씀을 해주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그런 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신문 정말 오로지 신문만을 위한 기사 형태가 존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차피 이제 온라인에 어떤 뭐 특정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브리핑에 대한 기사를 이미 냈는데 신문 기사는 아무래도 지면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면에 그 좀 소개하는 브리핑식의 기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 뭐 그런 거 보셨을 텐데 뭐 상세 기사 8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일면에 약간 브리핑식의 뭔가 기사를 하나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상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보요? 이런 용어 자체도 상보가 대체 뭐지? 저게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는 상보도 아직 쓸 줄 몰라 이러는데 이제 저게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처음에는 좀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주니어 연차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지면만을 위한 기사 형태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어르신들은 여전히 야 상보도 진짜 이게 잘 쓰네. 마치 아까 이제 방송 기자들이 축약하는 힘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던 것처럼 상보를 잘 쓰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면에 저희는 요약하는 공감이 잘 기사.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뉴스레터 팀을 손을 들고 간 거는 그래서 이게 좀 독자를 더 직접적으로 좀 만나보고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맨날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올드 미디어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좀 더 새로운 어떤 콘텐츠 유통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도 한번 손을 들고 가봤죠. 좋습니다. 그러면 방송도 사실은 이제 그 전통적인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텔레비전 보도와는 또 다른 것들을 요구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사들별로 뭐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다든지가 있는데 혹시
기자님께서는 다른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 기자의 역할이 좀 이런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전통적인 방식의 그 기사들, 소재들을 찾는 기자들이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타겟팅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소구력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그런 조금 차별화된 취재력 그리고 기사 작성 능력을 가지신 디지털국 기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는 또 굉장히 다른 기사를 쓰세요. 그것들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희가 보고 배우고 가서 물어보면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 기자들은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그 매체의 변형에 좀 적응을 해볼까? 뭐 이게 디지털 형태가 됐건 뉴스레터가 됐건 그러니까 기존의 이 지면 형식을 벗어나서 이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된다면 네. 방송 기자들은 조금 더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같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의 형식을 벗어나기보다는 그 영상 안에서 어떻게 지금의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을 것인가? 요거에 그러니까 방송도 흔히 이제 신문이 심층적이고 방송은 좀 스트레이트 갖고 축약하고 이런 거에 이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방송도 좀 심층화를 뭐 추구하면서 이제 뉴스데스크나 이제 뉴스 메인 꼭지 이제 기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좀 길게 설명하는 예전에는 정말 1분 20도 길다고 해서 막 1분 10초 리포트하고 그러니까 짧게 쪼개놔야 사람들이 이제 채널 안 돌리고 계속해서 본다. 이제 백화점식 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좀 심층에 대한 요구들 많아지면서 직접 출연해서 길게 이야기하거나 저희도 이제 포털 이런 쪽에 이제 길게 신문 형식의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요즘 또 유튜브도 많이 방송사들이 집중하니까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더 기존의 메인 뉴스보다도 좀 더 가볍게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 중심으로 뭐 이런 것들 대응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서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뭐 취재처에서 만나시기도 하고 그죠? 신문 방송 상관없이 막 만나시기도 하지만 신문 기자는 방송 기자한테 뭐가 좀 가장 궁금하셨는지 한 가지만 여쭤보시면.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진지한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 언론 노조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할 때 본인의 어떤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노동이지 않을까 넓게 봤을 그렇죠. 때 이제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시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노동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지 약간 그게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답변 주시겠습니까? 시간에 올려야 되나요? 올리진 않는데 좀 소용없는 경우가 대다수. 왜냐하면 아무리 용모를 단정히 해도 뭐 태풍 중계 현장에 가면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머리가 그렇죠. 흐트러진다, 화장이 지워진다. 저희가 비교적 조금 정돈된 환경인 예를 들어 국회 중계 현장에 가더라도 대다수의 경우가 정말 소통화해서 노트북 뜨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서 앉아서 숨을 가다듬고 방송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처럼 용모 단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사회부 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흰색, 까만색, 회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현장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사회부 취재 기자라면 많은 경우가 사건, 사고, 장례식장, 안 좋은 일을 취재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밝은 색깔의 옷 또는 예쁜 옷 이런 것을 입고 나를 과하게 꾸미는 게 오히려 좀 예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방송에 비춰지는 어떤 기사의 대상, 기사의 주인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돋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뉴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이제 지저분한 모습으로 시청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도 안 되겠지만 기사보다 기자 자체가 돋보이는 것도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네. 근데 그것도 예전보다 많이 좀 약해지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복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뭐 남자 기자들은 다 양복에 넥타이 매고 여자 기자들도 이제
정장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요새는- 것도 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네. 넥타이 풀르고 가기도 하고 노타이로 간다든지. 예전에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넥타이 안 매면 또 막 혼나고. 엄청 혼나고 이랬는데 아. 요즘은 상황에 따라서 그걸 안 매기도 하고 좀 다양해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영상에 계속 내 모습이 나오니 복장에 대해서 신문 기자보다는 좀 신경 쓰게 입고 네. 다니는 편이긴 하죠. 신문 기자들은 어떻게 입고 다니나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너무 추리하게 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냥 네. 취재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사실 사람 현장에도 만나는 건 가야 되고. 어쨌든 예의니까. 네, 그건 네, 또 네, 이제 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또 이제 이 매체에 대한 어떤 평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네, 신경을 좀 그리고 약간 써야겠죠. 교복처럼 양복 입고 다니니까 옷 신경은 덜 쓰게 돼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옷잠 입는 기자님들 못 본 것 같아요. 좀 덜어 계시지만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방송 기자 입장에서 신문 기자한테 요거 하나 진짜 궁금했다. 저는 아까 살짝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신문 기자들은 특히 뭐 예컨대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는 선거라든지 막판 뒤집기가 되는 선거. 또 예전에 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슈퍼스타 K라고 대국민 오디션이 한창 전 국민의 관심사였을 때는 신문도 그걸 위해서 일면을 비워놨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래서 경우. 도대체 그런 경우를 신문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가끔 오보가 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 상황이 궁금합니다. 아 좋습니다. 누가 답해야 되죠? 먼저 네. 일단 최대한 인쇄에 전화해서 늦추고 늦추죠. 그쵸. 최대한 네. 늦추고. 근데 정말 안 나온다 싶으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기사를 써요. 그걸 쓰는 기술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돼도 뭐 이런 예. 거. 정말 좋은 승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빙이다라고 써서 넘어가면 사실 박빙일 거니까 네. 뭐 큰 무리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데 뭐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다 이건 큰일이긴 한데 뭐 그런 일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 다음 날 인쇄된 신문 일면 한번 보세요. 그 자세한 내용을 못 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PDF로도 신문을 보니까 PDF 판에는 좀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고 수정을 해서. 하죠. 근데 인쇄물을 딱 봤을 때 조금 좀 마음이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못 담고 가는구나. 그게 몇 시인가요? 몇 시요? 마지막까지 최대한 진짜 늦게. 밀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게 밤 12시 정도 그쪽, 아닌가요? 네, 그쵸. 12시? 예전에는 한 2시, 3시까지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들 또 네. 근무 또 시간도 포털로 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보충할 수 있는 게 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거의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대선 같은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출구조사 결과가 한 번 갈렸지만 네. 근데 대체로 사실은 이제 맞기 워낙 때문에. 지상파에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네. 되게 출구조사를 신뢰만한 때문에. 결과를 잘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를 신뢰를 하고 이제 그거에 준해서 쓰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들이 일단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언론사 좀 이제 어떻게 뭐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참고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너무 우리만 이렇게 튀면 튀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네. 예. 네, 아침에 딱 조간 봤을 때 타사는 새벽에 판을 갈아서 네. 야. 뉴스가 나갔는데 우리는 안 나갔을 때막 그쵸. 이제 스트레스? 그거는 그 야근자가 다 그거는 책임지는 거죠. 그쵸. 네. 정말 야근조나 그리고 이제 혹은 뭐 그 회사는 좀 더 우리보다 여유가 돼서 더 많은 판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 우리는 뭐 이 비용 아. 때문에 비용 때문에. 저걸 감수한 거니까라고 이제 할수 하면서 없지. 아쉬워하고 네. 지금 집에만 있고 싶다님이 만약에 인쇄 중간에 오타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질문 주세요. 그거는 저기 징계를 징계받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오타가 나는 경우에는 네. 너무 심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그 일면 그러니까 헤드라인 오타가 헤드라인 나는 오타 저희 신문은 어디였지? 아닙니다. 아, 저희 네네. 신문은 아니었고요. 모신문에서. 모신문에서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 아 근데 그럼 징계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면 제 기억으로는 일면 기사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정말 그 제목에 굵은 그 네. 헤드라인에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말 다들 "헉, 아니 어떻게 일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시선도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아주 엄격하게 좀 대처를 그런 부분들. 본문의 오타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 네 맞아요. 사실. 근데 네. 인명을 틀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특히 인명? 대통령 이름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 그거는 편집자가 징계받는 거예요? 아니면 교연 쪽에서? 누구의 취재 기자의 책임도 다 걸려 있어요? 있잖아요, 사실. 다 걸리죠. 취재부터 특히 안 돼. 해서부터 사실 교육까지.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을 좀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어떤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 상황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까지. 좀 가려내야겠죠. 네. 이 신문이랑 방송이랑 또 차이가 이제 신문은 취재 다 약간 분업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 기자는 자기가 영상 기자랑 같이 나가서 취재하고 그 영상을 보고 기사를 쓰고 오디오를 녹음하고 편집자의 옆에 앉아서 편집을 같이 하고 그래픽이 필요하면 그래픽 그걸 써갖고 그 네, 그래픽실에 넘기고, 넘기고 네. 그거 다시 받아서 붙이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최종 책임을 취재 기자가 보통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만 네. 쓰고 취재하는 것만 해도 많은데 와서 오디오 연습도 해야 되지. 그림 소리까지 다 영상 챙겨야 편집 되는구나. 제대로 되는지도 옆에서 계속 의견 교환하면서 바꿔야 되지라고 하니까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신문 기자들한테 부러웠던 게 오로지 취재와 글쓰기, 그렇죠. 네. 기사 쓰는 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뭐 제목이 틀리거나 오타가 나거나 뭐 본문에 오타가 나더라도 사실 취재 기자한테 책임이 미치진 않아요. 그 수많은 단계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봐야 되는. 그래서- 데스킹도 있고. 네. 그리고 한 4시 정도 지나면 편집국장과 편집부국장들은 그 화면만 봐요. 그 잘 제작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A3 용지로 뽑아서 다시 한번 보고. 뭐 그런데 체크하고, 그렇게 네. 체크를 해도 결국에는 맞아요. 시내판에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진짜 귀신에 홀린 거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건 정말 끝까지 안 네, 보여요. 끝까지 안 보여요. 맞아요. 그냥, 여러 사람이 봐도 그냥 이렇게 관성대로 넘어가기도 네. 하고. 어떤 신문 일면에 미사일을 마사일이라고 쓴 걸 보고 진짜 웃기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PDF까지 못 고친 거예요. 어떻게? 국민일보였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론노조 지분은 아닙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조금 길어졌는데 네.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맞춰야 될 것 네. 같아요. 마지막 질문 각 그 조합원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기자로서의 포부, 조합원으로서의 다짐 한 마디씩 한번. 준비되지 않은 질문. 임기응변에 강하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로서의 포부. 기자로서의 포부, 조합원으로서의 다짐. 근데 저는 지금 올해가 16년 차예요. 그래서 올해 공정방송 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취재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사측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좀 자신도 없었습니다만 제 연차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좀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취재와 보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후배 기자들이 보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의 포부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기자들이 더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조합원으로서는 저희 지금 YTN 지부가 쟁의를 이어가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이 쟁의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회사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야, 임기응변에 역시 준비해하신 준비해놓고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공방위는 네, 공방위를 막 치르고 지금 그러니까 네. 지치셨을 예. 거라는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근데 김백이 있었으면 더 저거 했을 텐데. 잘 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이렇게 고민을 분투하고 계시는지 네. 이렇게 되게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현장으로 이제 뭐 내년이면 돌아가겠지만 네. 그 전에는 최대한 조합원으로서 그래도 타 지부의 상황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연대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좀 힘껏 뭐 연대를 하거나 그 같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좀 그런 일을 최대한 해보고 싶다. 조합원으로서. 네, 그게 지금 조합원으로서의 포부이고요. 네. 지금 기사를 안 쓰고 있는 동안 오히려 이제 출입처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기사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돌아가서 좀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 잘라서 첫 시간이라 사실 이제 대형 기자들 모셨는데 혹시 저희가 내리시는 건가요? 저희가 첫 그 코너라 첫 날이라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었다면 좀 미리 사과를 이유를 드리고 두 분 덕분에 미리가 아니라 지금 다 끝나고 임기응변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무튼 두 분이 와주셔서 너무 첫 날이 흥미진진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